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경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경제가 많이 얼어붙어서 힘드실 거고, 또 심지어 계약이 뒤로 3주까지 이제 미뤄지는 바람에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적절한 케어자가 없을 경우에는 2중, 3중의 고통이 있으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사실 아이한테 편하게 대해주기가 힘들죠.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예민하시고, 아이는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집에서 심심하다고 그래. 계속 놀고 있고, 뭐, 할 게 없으니까요. 학원을 안 가니 숙제가 들어오는 것도 없으니 아이는 그냥 마냥 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또 불편하실 거고, 뭐라도 이제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곳저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다 쏟아붓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근데 부모가 아이에게 이제 화를 극복시키는 단계를 제가 한 3단계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1단계는 약간 엄마의 답답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냥 표현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선을 많이 넘지 않은 건데요. 곧 선을 넘게 될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아이랑 학습을 하다가 이것도 몰라? 아니 이걸 왜 몰라?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정확히 얘기해봐.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좀 전에 설명해 줬잖아. 아깐 알겠다며. 요렇게 나가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은 듣기가 싫죠? 네, 듣기 싫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딱 멈추셔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건 거예요. 근데 이제 2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크죠. 이제 아이의 이름이 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영아 하다가 정지영 하다가 야, 아니 좀 전에 얘 이렇게 줬잖아. 야, 답답해 죽겠네. 너 누구 닮아서 이러냐? 멍청한 거야? 아니 어디 모자란 거야? 야, 이건 네 동생도 알겠어. 이런 말이 나오면 이미 선을 이제 넘으신 거죠. 선을 넘은 건데 이제 3단계가 또 기다리고 있죠. 3단계는 언어 폭력과 함께 무력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뭔가 이성의 끈이 완전히 딱 놓여져 버리기 때문에 끊기는 거죠. 이 에너지, 분노에 대한 에너지가 확 올라와 있고, 이걸 어떻게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집어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눈앞에 있는 아이 문제집이나 연필 한 자루 아니고 연필통 전체가 날아가는 건 거죠. 자, 이 지경까지 갔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려서 곧바로 기절시키기 전에는 제어가 안 돼요. 한 번 끓어오른 용암은 그게 다 분출돼야 끝이 나요. 그러니 그거를 겪고 있을 아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뭐 죄송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해요 라고 중간에 빌어도 이미 소용없습니다. 엄마가 한번 그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건 거죠. 자, 참 슬프죠. 네.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서 전제로 해둬야 할 것은 분명 엄마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점 때문에,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너무 쉽게 이성을 잃고 나와 자식을 동일시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저도 이 3단계까지 다 밟아봤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육아책을 읽었어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이런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지금 얼핏 기억나는 게 화를 내기 전에, 화가 나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수를 1부터 10까지 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셨나요? 성공하셨나요? 전 진짜 이거 1부터 10까지 카운팅 하기가 성공하신 분이 계신지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저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방법이 다 실패하고 오늘도 아이에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서 마음이 아플 대로 아프신 부모님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과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엄마도 아이도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죠. 가라앉아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다 이미 질러버린 후기 때문에 죄책감이 이제 남아있다고 보면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엔 내가 엄마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고 있나 봐 라는 죄책감에서 시작은 하나 내가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당해야 돼? 라는 이제 분노가 섞일 수 있고 또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고 반항, 그때 그 순간의 공포, 내가 힘이 생기면 복수해야지 라는 복수심,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다 아이에게는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사과를 부탁대고 가서 하시기보다는 사과를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가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자기 전에 얘기를 해도 되겠니? 너도 그때 일에 대해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도 괜찮아 라고 미리 사전에 한번 공지를 두시고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셔야겠죠. 아까 연장선상처럼 느껴지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겁에 질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시면 돼요. 얘기를 하면서 아까 엄마가 너에게 소리 지르고 책을 던져서 진짜 미안해. 많이 놀라고 무서웠지.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길치라서 같은 곳을 수십 번 가도 맨날 까먹고 잘 못 찾거든. 근데 누가 엄마더러 야, 너 멍청이냐? 바보냐? 라고 하면 진짜 화날 것 같아. 속상하고. 너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 너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건데 엄마가 못 기다려주고 바보냐 멍청이냐 이런 소리해서 진짜 미안해. 많이 놀라고 화가 나고 무서웠을 것 같아. 사과할게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아이가 빨리 기분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준비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를 할 때 어머니들의 또 한 가지 큰 착오가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와락 엄마를 안아주면서 괜찮아요. 저도 잘한 건 없어요. 괜찮아요, 엄마. 막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감정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미안해 하고 죄책감 가지는 것만큼 아이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주 깊이 가슴속에 콩콩 묻어두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사과를 했을 때 눈물 쭉 흘리면서 확 와락 안긴 아이도 있는가 하면 어쩌라고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저런 표정이 싫어서 내가 사과를 하지 않겠어 라든지 뭐 또는 뭔가 어색한 관계가 싫어서 막 무리수를 써가면서 섞고 대제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오늘 있었던 엄마의 잘못에 대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 마음에 상처가 최소한이 남아있도록만 해주셔야 돼요. 물론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모든 부모님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부모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는 순간 마치 매일매일 무슨 테스트를 보듯 그런 상황에 자꾸 직면하게 돼요.
어떤 날은 잘 넘어가서 스스로가 기특한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서 잡대리를 하는 날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때 내가 부모구나, 부모라서 이렇구나 라는 걸 캐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뭐 옆집 엄마도 그랬대. 저 교양 있어 보이는데 어제 보니까 아재 애 엄청 잡더만. 이런 걸로 나의 잘못이 무마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겪는 일이구나 라는 게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아이 상처까지 없어지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되어야겠다라는 결심도 같이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우야우야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아이에게 필요 이상의 화를 냈다라고 생각이 드실 땐 꼭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조금 내용을 바꿔서 아이가 겪는 좌절들이 있어요. 예, 아이가 겪는 좌절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